구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북한에서 왜 탈북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군에 입대했다가 올 때 들고 온 게 군복 한 벌밖에 없는데, 입은 군복밖에 없는데 제대할 때 그거를 팔아서 담배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담배 장사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키울까 해서 돈을 모았는데 화폐 기억되니까 다 종이 쪼가리가 돼서 탈북한 사람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의 그 가족이 다 굶어 죽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탈북한 사람도 있고, 중국을 건너서 장백 쪽으로 오는 중에 너무 추워서 운막 같은 데 들어가니까 밀가루가 조금 있더래요. 그 밀가루 조금 있는 거 대충 그냥 그 죽처럼 끓여 먹고, 추워서 불 피워놓고 잤는데 그 불이 농막에 번져가지고 등이 다 화상을 입은 여자도 있고, 또 중국에서의 삶이라는 거는 다양한데, 가정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애를 낳고 나서 3일 만에 애를 뺏기고 쫓겨난 정말 중국판 대리모도 있었고, 정말 감시당하고 정말 그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하는 그 사람들의 그 겁에 질린 그 목소리와 눈빛을 보면서 제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알게 되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여성들, 게다가 여성들은 또 중국에서는 판례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약자여서 보살펴서 해야 되는데 북한 정권도 나 몰라라. 중국에서도 판례 다녀. 게다가 북한은 또 북송을 시키면 단련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잖아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서 본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건데, 이런 것을 사상이 문제가 있다고 잡아가, 이런 것들 보면서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찾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단체에서 한 500여 명을 이렇게 거의 한 500여 명을 무료로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연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연락을 하는데, 코로나도 거치면서 구출이 멈췄었잖아요.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 외부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사회와. 그때 당시 우울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탈북민 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저희가 그 정착 업무로 강원도 쪽에서 저희가 그 주말 농장 하고 있어요. 주말 농장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도 저희가 주말 농장 해가지고 지난해 옥수수랑 고추랑 토마토랑 고구마 이렇게 심어서, 저희 그 옥수수는 수확을 해서 탈북민 분들이 직접 와서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취욕과 그 힐링을 하고 가셨고, 그리고 또 그 옥수수 수확한 곳에 바로 배추를 심어서 김장 배추를 심었죠. 네, 근데 배추 농사 망했거든요. 그 땅을 그러면 세터민 분들한테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게끔 이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네, 그 주인분이 저희 단체에 빌려주신 거죠. 배추 농사 망했어요. 그리고 좀 늦게 심다 보니까 이게 저 통이 안 앉은 상태로 수확을 했는데, 그 우리 분들이 또 일꾼들이잖아요. 솜씨가 빠르고, 예, 그 삶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또 탈북민 한부모 가정에게 한 50세대에게 저희가 그 5kg짜리 김장을 해가지고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또 그 고구마는 또 저희를 후원하는 곳들에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고구마 수확해서 탈북민들이 직접 수확한 거 당신들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온 사람들의 감사함이 이렇게 갖고 온 그 고구마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배추 뭐 한 500포기 정도 심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옥수수 수확하고 오다 보니까 얼굴이 다 타고 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죠. 네, 홍익인간처럼 됐는데 아닙니다. 세상을 널리 이렇게는 못하는데 이렇게 홍익인간이 돼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우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되는 그쵸. 그런 의무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뭐 구출일이나 아니면 뭐 정착 업무나 너무 즐겁고 또 어찌 보면 저는 일단 구출을 하면서 저 중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더 많이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 또 한국에 오셔서도 우울증이나 그 혼자 미혼모로 육아로 힘드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뭐랄까 세상 사는 동네에서 산다는 느낌이 들도록 저 그분들에게 좀 따뜻함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그냥 생명 구출도 하고 생명이 잘 살도록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추후의 목표로는 탈북민 분들이 그 시골에서 저 정착을 해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것까지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정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정착을 해서 그분이 성공을 해야 고향과 연락이 됐을 때 그치. 돈을 보내도 그래도 뭐지 바닥을 긁는 돈이 아니라 그래도 퍼주는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성공해서 잘 산다는 목소리가 들어가야 북한 주민들도 인식의 변화가 와서 남한과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치. 생각이 오는 것이지 북한에서 한국에 연락을 했는데 한국도 힘들다 뭐 수급비로만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자유가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뭐랄까 들리는 소식이 뭐 그렇게 귀에 와닿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도 별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성공한 탈북민 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들이 고향에 연락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인식도 변화가 되고 한국에서부터 통합이 되고 융합이 돼야 통일이 돼서도 분열이 아닌 통합이 될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요. 또 단체에서도 또 통일이 됐을 때 고향에 가서 정말 그 본인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지식을 배웠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쵸. 그런 사람이 로 키우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정착 프로그램 구출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의 인권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캠페인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네. 너무 좋네요. 저는 들어는 봤었지만 또 정확히까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고 또 구출해내고 정말 지옥 어떻게 보면 정말 암흑에서부터 이제 빛으로부터 꺼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시고 또 빛에 꺼내놨더니 너무 뜨거워 너무 어떻게 안 되는 거를 또 보살피시고 또 잘 키워나갈 수 있게끔 살아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과 북한을 알리고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신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 지금 나우라는 그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웃기면서도 슬픈 사연이거든요. 물론 뭐 다 눈물겨운 사연인데 그 중에서도 좀 웃기면서 슬픈 사연이라면 저희가 가끔 탈북민들 구출이 되면 안전한 나라로 왔을 때 저희가 마중 나갈 때가 있어요. 가서 좀 생필품도 사드리고 오는 여정이 힘들었으니까 조금 좀 그 깨끗한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뭐 꼭 연락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당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보통 저희는 호텔에서랑 묵게 되면 다음날은 피곤하면 늦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탈북민분들은 아침을 꼭 챙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경에 이렇게 그 탈북민분들 잘 있는지 이렇게 그 현장에 나간 사람이 이렇게 간 거예요. 현장에 나갔던 사람이 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언제 주는지 가족 전체가 이렇게 앉아 있고 침구류는 굳이 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침구류를 이렇게 다 개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때 당시 저 현장에 나갔던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전날에 과일 같은 거랑 빵이랑 남은 거를 배고플 때 드시라고 드렸대요. 근데 그건 또 배낭에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안 먹고 아끼느라고.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정말 뭐랄까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사줄 수도 있는. 네, 그럼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기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좀 웃기면서 슬프죠. 슬픈 네. 얘기는 뭐냐면, 이게 탈북민들이 오시게 되면 옷 전체가 흙탕이고, 그 다음에 막 멍이 없죠. 있고, 막 모기한테 물리고, 긁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 파스를 이렇게 저 아픈데 이렇게 붙이라고 주는데 그것도 몸 전체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뜨겁다고 날린 거예요. 당연하지. 공짜니까 아이고. 치약 칫솔을 넣잖아요. 한 명이 다 넣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은 치약 없다고 칫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나눠줘야 돼요. 북한 분들은 딱 맞아. 나눠줘야 되고, 애기들. 네네 나눠줘야 되고, 그게 나중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그런데 너무 없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기회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는 영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체를 낼 수 있을 때 내야 되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도 걸 보면 그랬어요. 아니 그게 저는 아니겠어요, 뭐. 그 얘기를 그 현장에 나갔던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파스나 이런 건 저도 직접 봤거든요. 나갔다가 웃기면서도 슬프고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그쵸. 불쌍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또 막 최연소는 막 2살짜리 애들도 막 탈북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냥 바람이 있다면 그 분들이 빨리 이제는 그 동남아 정글이 아니라 그냥 굳이 탈북 안 해도 될 정도의 북한 인권이 향상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북한 인권은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당사자인 저희가 외면을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그렇죠. 인권은 향상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걸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국에선 배고파서 밥이 없다고 하면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된다고. 그 라면은 먹을 줄은 아는데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 저 사람의 얘기는 저렇구나. 그리고 또 왜 이만갑이나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 거랑 다른 얘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블록화가 되어 있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곳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그런 재난이나 사건 사고는 북한 정부가 무조건 은폐하고 소문이 안 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정말 대통령을 욕할 수 없고 선거권에 참여할 수 없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헌법으로 북한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실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들여다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북한 주민들이 있구나 하늘 아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교통수단이 뭐 지하철, 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우등버스 무슨 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뭐 SRT, KTX, 새마을호 뭐 진짜 뭐 기차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고 나는 여기서도 부산에 전라도까지 그렇게 빨리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그럼요. 엄청 빠르죠. 네. KTX 얼마나 빨라요.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재밌는 이야기나 나눌 이야기들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전철을 탈 때 네. 카드 나오기 전에 티켓을 기계에서 이렇게 티켓을 돈 넣고 티켓을 받았었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네네. 거. 네. 그걸 누르면 티켓이 나왔는데 그 티켓을 넣으면 반대쪽으로 나가잖아요. 비행하고 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티켓이었잖아요. 네. 티켓이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티켓을 찾아야 들어가겠네. 객찰근도 열렸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따라오던 분이 왜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차표라 하잖아요. 차표를 넣는데 안 나온다니까. 저 앞으로 나갔으니까 건너가서 꺼내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솔직히 좀
매사하더라고요. 쪽팔려. 좀 쪽팔려. 창피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롯데월드 처음으로 갔었을 때인데 친구가 롯데월드 안에서도 그 음료수랑 이 맥주랑 팔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 안에서 맥주를 어떻게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맥주를 북한에서 맥주라는 건 못 마셔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마셔보셨어요? 맥주가 비싸잖아요. 그치. 아사히랑 그런 게 북한에도 있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정말 그거는 잘 사는 사람들 먹는 거니까 저는 농택에 넣어서 뭐 먹으니까 맥주를 좀 마시고 했는데 쓰러진 거예요. 오후 3시경인가 4시경인가 전철을 탔는데 10시경에 그 전철에서 일어났거든요. 어이구야. 근데 저는 분명 부평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차는 지금 저 반대쪽 인천 쪽으로 가고 동인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반복을 몇 번 하고 누워서 잔 거예요 그냥. 네, 많이 창피했죠. 신나게 진짜 기차놀이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정말 전철에서 있었던 거고 그 외에도 뭐 버스를 타면 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지금 보면 별거 아니고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건데 그때 당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네, 그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저는 그것 자체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금방온 탈북민이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너는 이것도 몰라가 아니라 그런 걸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치. 그 상황이 반면 교사로 삼아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거를 몰라서 좀 창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잘하니까 창피하지 말고 다 그치.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그치. 그런 거를 배워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웃기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차는 짐을 이렇게 많이 싸고 그 꼭대기에 올라앉지 않아서 아, 화장실까지 불편하지 그럼요. 않아서 좋고 네. 마주 앉는 의자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건 KTX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남과 이제 마주보고 네, 가지 네, 네. 않는다는 게 네. 테이블이 각자 네. 펼칠 수 있으면 펼칠 수 있다는 그게 네.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승무원도 없잖아요. 이거 빽빽 보는 거 있어요. 맞아. 그냥 열차원. 하기만 되면 네. 이렇게 해주실 없진 네. 않은데 그냥 차마다 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러면 한 명 분이, 정도가 이렇게 하기만 하시더라고요. 하니까. 그런 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또 이렇게 초로님하고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이제 북한에 있는 친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 편지 시간이 짧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분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후에라도 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계기가 있을 것 네. 같아서 혹시 남기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학급에 있던 동무들 그리고 우리 꽃제비 같이 하던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 이름은 부를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이 좀 잘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살아만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통일돼 만난다면 정말 제가 가진 경험들 모든 걸 쏟아부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또 보릿고개는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사자가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으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살아남아야 많은 얘기를 하니까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가 아니고 본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꼭 보상받을 길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그게 그냥 바람이고 그 이후에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도와줄 수 있고 맞아요. 찡하죠? 많이 아프죠. 정말 이런 방송에서라도 진짜 이름 하나 더 제대로 부를 수 없고 그냥 바라는 것이 살아만 있어 달라는 그 메시지가 참 마음을 울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날을 위해서 그런 날을 빨리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초론님 같은 것도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 역시도 또 그런 사업이나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응원해 주시리라 좀 믿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게스트분 갖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